자, 15주차 2교시 수업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기말고사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마무리 하시느라고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수업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말고사 기간에도 온라인 수업일 경우에는 나머지 수업을 시험 본 나머지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탑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제가 뭘 하면 좋을까 해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기말고사로 냈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 제안에 관한 부분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공모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지난 14주차에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령을 공부했다라 그러면 방법을 공부했다라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에는 프로그램 공모를 위한 준비와 또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 셀프 측정 방법,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프로그램 공모를 위한 준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어떤 공모기관, 사회복지 공동모회가 됐든 삼성복지재단이 됐든 아니면 많은 기업체 복지재단이 됐든 어떤 공모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니면 도나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 국가기관 단체인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할 때 많은 기관들의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는 말 그대로 공개 모집하는 건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그 기관의 어떤 성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과 맞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들이 어떤지 소수로 모델링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서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모가 많이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회복지 기관에서나 아니면 사내에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내서 제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처음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순전히 자기의 전문 지식과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뭐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기획을 해서 제안을 만들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를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은 첫 번째,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할 것인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조직 내의 부서별로 새로운 자원의 필요가 높은 분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부서별로도 다를 수 있고 또 이 부서에서 필요한 일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일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서로 정해서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서는 어디서든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스토밍, 태풍이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하나를 결정을 했을 때 생각나는 모든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 그러면 낙엽, 단풍, 빗자루, 그다음에 먹을 거, 오곡백과 이런 식으로 가을과 연관돼서 구성원들끼리 생각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범주화시키고 테두리를 정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그다음에 사회 구성 회의에 토론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를 뽑아내는 거죠. 정보의 바다 속에서. 그 방법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외부 공모의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는 자칫 너무 실험적이어서 실행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일 경우에 아니면 기관의 사업일 경우에 우리 기관의 역량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경험은 많은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함께 토론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첫 번째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외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할 프로그램은 가급적 기관이나 실천자의 경험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나오죠. 책무성, 책임성,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 아니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성, 책무성.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충분한 어떤 지식적,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을 만든다면 실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 아니면 서비스 참여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까지도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가 보여지고요. 또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공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공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제한되어야 될 프로그램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실천가가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제안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기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해와서 그건 저 아니어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 사업일 경우에는, 제한 사업일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개선된 방법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서비스 대상 클라이언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한 것들을 찾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요구나 문제를 반영해서 그 필요성이 명백한 프로그램들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서 검토되어야 될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할 때 그 지역사회의 요구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개선되고자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요구들이 뭔지, 좀 더 많이 제공됐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뭔지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아니면 기관의 종사자들이 꼼꼼하게 점검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문제의 심각성이 높거나 요구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될 건데, 이는 주로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요구도 많고 심각하게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런 어떤 문제들을 아니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 그런 것들이 사업으로 실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프로그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인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욕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복합적인 어떤 문제라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타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확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프로그램 제안을 할 때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요구한다고 했죠. 성과 목표는 결과물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결과.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향상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졌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면, 산출 목표는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을 5개월 하기로 했다라 그러면 5회기를 했다라 그러면 과연 이 클라이언트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일주일에 2번씩 5회기를 맞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산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 양과 질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결국 지역사회 및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프로그램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될 거고 사회적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 선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토의를 통해서 구성원들끼리 아니면 전문 집단끼리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서 여러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부적인 경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사명과 이념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가 프로그램 공모에 대응하는 것이 조직의 책임성을 가장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호응도가 높은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욕구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관 내에서도 내부적인 경험을 한다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경험을 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부서 중에서 누가 할 거냐 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 집단이 많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그 기관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 결정에서처럼 지역사회 욕구도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큰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욕구가 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해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개선된 방법,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서를 내는 이유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부서 중에서도 내부에서도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실천을 할 담당자들은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로 나서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책무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야만 외부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그런 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한다라고 그러면 제안을 해서 그걸 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찾는데 클라이언트 집단을 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사회복지 마케팅에 관한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프로그램도 우수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집단도 우수해야 되고 또 이러한 집단에서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외부에 알려서 이용자한테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사회 마케팅도 훌륭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마치 참여하고 하는 기관들이 대개 보면 지역사회에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도 잘하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다 훌륭한 전문직으로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 기관일수록 외부의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이제 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공모 프로그램에 평가자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데 그럴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직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첫 장에. 그럼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구성원은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그동안에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를 꼭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에 대한 신뢰성, 또 책무성들이 어떻는지, 사회적인 평판도 공유를 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그런 것들을 본 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제 경우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책임성 이런 것들도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의 하나입니다. 공모 대상 기관들을 이제 우리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사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컸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목소리도 컸고 우리 대부분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도가 높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내부 경합으로 선정을 했고 프로그램을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행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제안을 할 기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뽑은 거고요. 한번 볼까요? 기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가장 많죠. 그래서 공모 성격은 자유주제, 기획주제, 어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부분들, 요즘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들이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기획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chest.or.kr이고요. 특성으로는 지역 및 전국 단위 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기금 규모가 가장 크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공모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단기 사업, 단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중단기 프로그램에서 몇 년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1년 사업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제안하는 것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기금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로 해서 몇 년간 또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국가에서 정한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일들을 어떤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시범 사업을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공모 대상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이제 또 삼성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자동차복지재단, 아름다운 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요. 천안에. 이것도 전국적인 단위지만 천안에도 제가 이제 거기 평가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자유주제나 기획주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삼성복지재단도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졌고 사후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저희 그 학교 졸업하신 분 중에 지금 삼성 SDI 복지팀에서 차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삼성 안에서 회사 자체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신다면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제안 사업을 제안을 해서 기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보에는 우리 들어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도 있고요. 아이들과 미래, 삼성공장학재단, 한국여성재단, 한국장애인재단, 남북하나재단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 이탈주의에 대한 특화 사업들을 해서 기획 사업으로 아니면 자유주제로 제안 공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음센터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실제 북한 이탈주의의 어떤 문제에 대한 시범 사업이나 어떤 기획 사업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남북 하나재단에 제안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기관들은 이제 CJ 도너스 캠프,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한국타이어, KTNG, 이랜드,
KBS 강태원복지재단, 사회공헌정보센터, 생명보험공익재단, 중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뭐 이렇게 정말 많은 기관들이 공모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어떤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공모 사업으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설명이 좀 빠졌으면 우리 기관이나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별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국가에서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많은 기관들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경험으로 제안서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모대상 기관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기관들이 사회복지계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거나 사회적인 경제, 요즘 이제 히트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하거나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들도 노인, 장애인 등 그 영역별로 기금사업을 만들어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점점 다양해지고